138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광객 33분이 탑승했고 7분이 사망하고 19분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온 지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상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억취통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추측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대책회의에 차관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우리 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그 전에 국회에 들어오면 상임위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국가기밀 누설을 공익제보라고 했다가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강유상 의원은 공포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닐 때 다 다니고 또 할 말 안 하면 다 하고 그러면서 공포정치와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 공안 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만남을 안건 선거에 이어서 부품 공작으로 비화하려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 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있다면 기자 정신은 그 불의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자유한국당의 말은 곤란합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4.16 세월호에 대한 망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무롱이고 기만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뒤집고 전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바닥에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아니면 이중잣대의 CEO입니까? 국회는 파행되어도 민생은 쇼잉이나 하면서 유독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의 경제 지표가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를 하던 2년의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개선되었습니다. 최훈열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미정상 통화 내용 기밀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외교안보 농단으로 규정합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 내역을 무단 유출, 유포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유기부 조사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은 이번 통화 기밀 유출 말고도 외교 기밀을 2차례나 더 불법 습득한 의혹이 있습니다. 외교 기밀 불법 유출 행위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외교 기밀 불법 유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라거나 국민의 알 권리 우려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터무니없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강효상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5.2%포인트나 개선됐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인 중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갔던 2분위 소득이 이번 1분기에선 4.4%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소득 분배 개선 흐름들을 더욱 강고히 이어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EITC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다 입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경에 조속한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실업급여 지원 8,214억 원, 직업훈련 1,551억 원, 생활안정자금 88억 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1,238억 원 등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귀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예산들입니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정도는 없습니다. 특히 6월 국회는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은열 제3 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선 후 25일 동안의 소위 민생 투어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현장, 회복 불능의 경제, 좌파 폭정 등 이래 담기도 민망하고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 새로운 대표 선출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전통 제조업의 급격한 경쟁력 하락,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 강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하여 자칫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나친 표현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경제 회복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경제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황 대표는 그런 표현을 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용률 지표만 해도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약간 더 높습니다. 황 대표 표현대로 지금이 지옥이라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고용률 지표를 포함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하루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등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책임있는 제1야당의 대표답게 품격 있고 절제된 표현으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화합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신선한 정치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문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대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선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제1당의 대표가 할 일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민생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과격한 표현으로 폭세에 무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등원하게 하여 민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최원열 정책위원장님이 답답한 마음에 도표까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제5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경안이 한 달 넘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내로 추경이 통과가 돼야 국민들의 근심을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진짜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과 조정식 의장님과 함께 성남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기업인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하루빨리 추경이 통과되어서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마중물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예산 부분이 다름 아닌 청년 일자리와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물론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대책 문제도 매우 시급합니다.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해서 추경에 관한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청년 고용 청년 고용 장려금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년 고용, 추가 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인들에게 한 명당 연간 9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실제로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월까지 약 38,330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을 추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청년 채용이 19.3% 이 예산을 통해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미 5월 초에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이 일자리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바라고 있는데도 실제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추경안이 처리가 된다면 추가로 약 3만 2천 명에게 이 예산이 지급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청년의 일자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루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청년들의 희망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 정부를 거듭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이번에 하루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노경유차라든지 이런 생활 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그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 철도, 지하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지하철에 공기정화 설비 장치를 설치를 해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차라든지 대기환경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많은 이런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미세먼지와 청년 일자리에 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동참을 해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촉구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그림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에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 예산이 1.5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예산의 편성된 예산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 미세먼지 예산이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대략 3,50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지금 국회 밖에서 계속 가수정치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미세먼지 예산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서삼석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신속한 종합 대책을 촉구합니다.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폭락은 청년보다 생산량이 대폭 늘기 때문입니다. 양파 올해 생산량은 청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정부 대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입니다. 양파와 마늘의 평년 대기한 추가 생산량이 각각 15만 1천 톤과 6만 1천 톤에 달하지만 정부 시장 격리 조치는 양파 2만 4천 톤, 마늘 1만 1천 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수매 개척과 출하 정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 격리가 절실합니다. 쌀을 비롯한 남북 농업 협력을 연도한 대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체 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호로 원내 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자 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잠깐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냉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률은 그 전의 절반 수준이다.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스티브 로치 미국 예인대 교수가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세계 교역량 위축에 따른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백척간부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일간지를 통해서 또다시 보도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기가 마지막 한계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국회가 부르고 있고 민생이 부르고 있고 국민도 또한 애타게 국회로 돌아오기를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논의를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도 이제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6월 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서 함께 논의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박한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28일 인보사 K 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호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호롱 측은 인보사의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보사의 유전적 특성이 바뀐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은폐해왔습니다. 다른 어느 기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증여할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이처럼 비윤리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관련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의법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3,707명 가운데 1,040명만 약물 역학 웹 기반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관계당국은 모든 환자가 조속히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심사 허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허가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일부 기업의 부도덕한 일탈일 뿐 바이오 산업 전체로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정은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번 사태로 위축된 일이 없도록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불합리한 규제 등 과감하게 완화해 바이오 헬스 산업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